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나는 변호사다. 오늘은 혼인 빙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전화로 법률 상담 받은 거는 정확하게는 안 세봤지만 한 10,000건은 되는 것 같고, 직접 오셔서 한 분들도 뭐 거의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상담만 하고 가신 분도 있고, 뭐 사건 의뢰하신 분도 있고, 1,000명보다 훨씬 더 될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2번, 3번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지만 가끔씩은 기억나는,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때 한번 상담하시고 가신 그분, 그때 뭐 힘든 일이 있으셔서 오셨던 그분, 지금은 잘 지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신데, 오늘 설명할 거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한 2, 3년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서울 서초동에 이제 교대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부천 쪽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강동구 끝쪽 있죠. 그 천호동 있는데, 거기서 부천까지 혼자 한 2시간 버스 타고 오셨다면서 밤 늦게 주말 저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사건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인 빙자 사기라는 게 뭐냐면은,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혼인빙자 사기예요. 옛날에는 형법에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면은 형사처벌이 됐었는데, 그 조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은 그런 조문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빙자로 이제 이렇게 돈을 뜯어간 경우에는 그냥 사기죄예요. 형사상은 사기죄가 되는 거고,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다른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사기죄고,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을 하고 결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결혼과 관계되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요. 예를 들면, 나 너랑 결혼할 건데 우리 임신도 해야 되니까 산부인과에서 좀 검사할 게 많다더라. 내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산부인과 검사를 좀 받고 싶다 해서 돈을 뜯어가고, 실제로는 거기에 안 쓰는 거죠. 또 뭐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내가 가고 싶은 거기는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비행기랑 숙소를 다 잡아놔야지 좋은 데를 싸게 구한다더라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주면은 실제로 거기 안 써요. 다 개인적인 용도에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부 의상, 신부 화장, 그런데 마사지 샵에 좀 예약을 해서 미리서부터 한 몇 달 전부터 관리를 받아야 사진도 이쁘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돈 달라 해서 줘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안 써요. 근데 이 웃긴 게, 이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기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혼이야. 아예 자기 남편 아내가 있는데 지금 이 다른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처럼, 자기는 미혼인 것처럼 속여요. 미혼인 것처럼 속이면서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너랑 평생 같이 살 거고 너무 좋고 결혼 준비를 하자, 차근차근 하자, 내가 잘할게, 막 이렇게 해서 순진한 사람들 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뜯어 가져가요. 실제로 많아요, 이런 사건이. 근데 요즘에 사실 결혼율이 낮잖아요. 낮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또 스마트폰 어플이 문제, 스마트폰 어플 같은 데로 정확히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많이 문제가 돼요. 사실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한 10중 8은 스마트폰 어플로 만나는 경우고, 10중 2는 술집에서 뭐죠 그거? 헌팅? 뭐 부킹? 이런 걸로 만난 케이스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소개나 잘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적어도 최소한의 살아온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알고 만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A라는 남자가 저한테 자기는 뭐 의사고, 성형외과 의사고, 뭐 지금 지방에서 뭐 개원해서 병원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경우, 남자 쪽에서 사기를 치려면 이제 좋은 직업과 기본적으로 사자는 달아야 돼요. 사자 달고 뭐 이제 좋은 차, 막 외제차 이런 거 막 사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현혹을 시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이제 현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이렇게 슬쩍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SNS에 올린 사진이 실제 사진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문제 삼아서 사건화를 시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이런 걸로도 문의가 되게 많은데,
약간 애매하거든요, 법 적용이. 사진만 이렇게 도용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걸 어떤 수단으로, 기망의 수단으로, 본질적인 수단으로 해서 뭐 돈을 뜯어간, 그러니까 편취해간 경우라면은 뭐 사기죄로 엮을 수는 있겠죠. 쉽진 않을 거예요, 사진 도용 하나만으로는. 어쨌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보통 외모로 많이 현혹을 시키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사자가 달린 직업과 좋은 외제차, 막 벤츠 이런 걸로 현혹을 시켜서 저 사람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에 결혼하자, 자기야 뭐 너무 좋다, 나는 너 아니면 못 산다, 당장 결혼하자, 신혼여행은 여기로 가야 되고, 뭐 당장 산부인과 검진 같이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신혼 살림 차례 각종 뭐 가구라든가 뭐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러 가자, 가전제품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 돈은 다 개인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리고 뜯어갈 만큼 뜯어가고는 연락이 갑자기 안 돼요.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고 말고, 그리고 두절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상대는 아, 이게 당했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게 되고, 변호사를 찾는다거나 경찰서를 찾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대체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공보나 아니면 지방법원 판례공보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만 살짝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들어가는데, 과거에 우리 판례는 이제 정조건 침해의 불법행위다 뭐 이렇게 논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사기를 쳤으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은 좀 약간 정조건 침해 불법행위랑 언제나 이 혼인빙자 사기 사건이 궤를 같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잘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혼을 이혼하잖아요. 요즘 이혼 많이 하고, 이혼이 이제 흠이 아닌 세상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고, 특히 SNS나 이런 어플이나 술자리나 이런 데서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깊은 사이가 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